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직전에 로이터와의 작심 인터뷰에서 북괴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대만에 대한 힘의 변경, 힘의 지배를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며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처럼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며 오늘날의 북괴 김정은의 핵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묵인하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중국을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조준을 해서 러시아도 발칵 뒤집어 엎었죠. 자,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전승절이라고 지랄 발광을 하며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무위원을 초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만 잘 대해주고 중국 공산당 간부는 홀대시했다라며 중국이 난리를 쳤었지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만 도화선에 불을 지폈으며 한마디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에 중국 내부 베이징 화교소식통은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이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며 김정은의 꼼수가 결국은 서해바다로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나아가 대만까지도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김정은 스스로가 만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무기 판매, 중국에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역할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 기간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전에서 다소 차이를 둔 것도 일종의 등거리 외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일방적으로 수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핵과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와는 전승절을 계기로 무기 거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즉 전승절 기간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독 접견하는가 하면 무기 전시장을 직접 안내했고 대표단 위원회까지 마련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2박 3일 방북 기간 내내 김정은이가 그들과 함께한 셈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하고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하지 않아 중국 공산당 간부들도 이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존 커비 미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쇼이구 장관의 최근 방북에 대해 자국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는 포탄 구매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쇼이구 러시아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최근 북한을 방북했다라며 이것은 푸틴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귀한 뒤에는 러시아 공군 소속 일류신 62 여객기 한 대가 지난 1일 평양에 도착했다가 36시간 뒤인 다음날 밤 9시쯤 모스크바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러시아 군사 사절단에 쓰이는 VIP용 여객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과 쇼이구 장관 접견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에 구체적인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NK뉴스는 이 VIP용 여객기의 방북과 관련해 모종의 물품 이전이나 지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승절을 계기로 밀착 외교의 결과로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북한이 전승절 기간에 러시아에 집중하면서 중국 대표단에 대한 의전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비춰졌던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두현 이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CBS 라디오에 작년부터 북중 무역이 재개됐는데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충분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중국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에서 중국 대표단을 무시하고 러시아를 의도적으로 환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을 단순하게 예우하면서도 러시아 대표단에 대한 통상적 수준 이상의 환대를 한 것 자체가 김정은의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전승절 이후 중국이 사활적인 이익과 관심을 갖고 있는 대만 문제를 고리로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추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맹영림 중국 담당 국장은 4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대만 독립 세력을 부추기는 미국의 책동을 중국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과 엄중한 주권 침해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며 북한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며 중화 민족의 통일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영토 완정, 즉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적극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북한이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북한의 맹영림 국장은 특히 이번 담화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자기의 주권과 핵심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위원은 북한이 이 부분에서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다라며 이것은 북한이 핵과 전략 미사일을 보유했으므로 북한의 군사작전 변경이 한반도를 넘어 대만과 괌, 섬까지로 넓어졌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의 해결 과정에도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 북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에 환기시킨 대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몸값, 즉 전략적 가치를 높게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지면 식량 등 중국의 경제 지원도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은 계속해서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한 뒤부터 김정은과 시진핑의 소통이 전략적 소통 관계로 승격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군사 원조를 받던 관계에서 오히려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는 상호 위전적인 관계로 승격했다라며 북중러 3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상호 위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로 급속도로 진전하는 양상이라고 태영호 위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컷뉴스의 기사고 이 기사를 제가
이 워싱턴에 있는 WTR 화교 소식통한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논평, 또 지금 현재 중국 내부 베이징이 어떤 상황인지를 소상하게 좀 알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자, 종송산 TV 종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베이징 R 소식통의 소식과 함께 평성에 있는 R 소식통이 와서 동시에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전승절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이번 전승절에 러시아를 극진히 모셨고 중국은 아예 무시하듯 했지요. 당시에도 중국 베이징, 특히나 중국 공산당이 김정은에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만 극진히 접견하는 김정은에게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지만 강하게 반대 의사, 즉 왜 그랬느냐, 시진핑이를 왜 무시했느냐 라는 워딩을 외교 채널을 통해 베이징은 평양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김정은이가 이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러시아 대표단은 극진하게 모시면서 왜 중국 대표단은 개무시했을까요? 이거는 바로 김정은이가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생전 늘 김정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중국은 우리의 1000년의 적, 미국은 우리의 100년의 적. 윤으로 딱 남긴 말이 중국을 믿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중국을 개무시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가 중국과 러시아를 양쪽에 딱 끼고 마치나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는 이 자주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 동맹 더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얼마 전에도 외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공의 적이다라고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발로 이야기했었죠. 이번에 사실상 김정은이가 중국 대표단을 무시한 거에 대해 중국 베이징에서 뭐라 그러나 얼마 전에 중국 외교부 산하에 있는 중국 공산당 연구소의 한 중국 간부가 말함에 무엇이라고 강조하느냐? 김정은 저거는 잘해줄래도 잘해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돌대가리 아니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 시진핑이도 친서를 보냈지요. 푸틴도 친서를 줬지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 동등하게 모셔야 하는데 러시아만 잘 모시니까 중국 공산당 베이징의 이 외교를 좀 아는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이는 모조리다, 모조리. 이번에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개무시한 거는 모조리들이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러시아만 이렇게 극진하게 하고 중국을 개무시했느냐? 여기 이 노컷 뉴스에도 살짝 나왔지요.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중국에 쌀을 달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근데 이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전략적으로 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틀어막은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승절의 김정은의 꼼수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형제 동맹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러시아만 잘 대해주고 중국은 개무시했다라는 건 누굴 무시했다라는 거다? 푸틴은 형님처럼 생각하고 시진핑이는 무시했다라며 지금 현재 베이징에 이 속된 말로 한국식으로 뭐라고 하나 찌라시 언론들이
북한 김정은은 저 아새끼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드는 놈이다 라고 이 찌라시 언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이번에 이 김정은이가 러시아만 돋보이게 하고 중국은 무시하게 해서 사실상 시진핑의 얼굴에 흑칠을 했다라고 중국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 얼마나 화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김정은이가 두지 말아야 하는 수를 또 두었지요. 지금 대만 문제하면 중국 공산당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었더니 또 며칠 지나서는 대만 문제, 대만 도화선에 불을 김정은이가 지폈지요. 이러니까 중국도 지금 대만과 관련된 이 김정은이의 언론은 이 표현은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그런데 대만 중국 공산당을 돕는다라며 대만을 까고 대만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는데 중국이 이것도 뭐야? 라는 반응. 김정은의 꼼수가 뭐다? 무덤을 팠다라는 겁니다. 무덤을 스스로가. 또한 북한의 평성 소식통도 북한의 알 소식통도 뭐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김정은의 외무성은 쑥대밭. 지금 모든 전략과 전술이 다 김정은의 머리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을 중국 대표단을 발칵 뒤집었던 김정은이가 대만 도화선에 불을 지피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가 모락이나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대만 도화선에 불을 지핀 이후에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또 기시다 후미오 한미일 연합훈련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만까지 들어오게 생겼으며 이 서해 바다로 이제 대만, 미군, 한국군, 일본군 연합훈련의 그 빌미를 누가 만들어 주었다? 북한 김정은이가 만들어 주었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이 분석한 것은 좀 잘못된 분석입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전략적 이 소통 관계가 아니라 김정은이도 수를 잘못 뒀고 시진핑이는 열어받아 있고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김정은의 핵은 중국 공산당, 러시아가 묵인하에 오늘날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만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김정은 하늘도 덮고 있다라고 방송을 해달라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자 지금 이제 한미일 훈련 지금 이제 하반기에 더 빡세해야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번에 이 조 바이든 미행정부가 대만의 역사상 어마어마한 군사 무기를 직접 대만에 승인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얼마나 대만을 인공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대만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속에 이 주한 미군은 당연히 대만의 유사시에 참전을 하지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과 이 인도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앞으로 인도 태평양 공군 자산과 해상 자산 연합훈련을 더 강도 높게 하겠다. 그게 어딥니까? 대만하고 북한 아닙니까? 중국. 그러니 저 김정은이가 이 중국 공산당을 위한다라며 대만을 건드렸다가 한마디로 뭘 됐다? 매를 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만군이 이제 한미일 이 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저게 바로 김정은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멸공,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